안녕하십니까. KB증권에서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택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은 뜨겁지만 과열되지 않았다는 주제로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신에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실물시장과 주식시장이 괴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괴리되어 있다는 말은 결국 뭘까요? 곧 하락하게 되면 굉장한 폭락이 올 거기 때문에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게 데이터로 봤을 때도 증명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느낌상 주식가 빨리 올랐기 때문에 좀 괴리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지, 이것들을 좀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그 노란색과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금융위기 당시 2007년에서 2012년 그때 주가 차트를 그린 거고요. 그리고 검은색 선으로 그린 거는 2020년, 바로 지금의 주가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재미있는 거는 그때 주가 차트와 지금 주가 차트를 겹쳐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냥 두 가지 시기에 주가 차트를 비교하면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8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주가 하락하고 회복하는데 한 3, 4년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면 이렇게 차트가 안 나오고요. 이 차트의 비밀은 바로 금융위기 당시 차트를 시간을 10분의 1로 축약해서 그린 것입니다. 시간을 10분의 1로 쫙 압축한 다음에 지금의 주가하고 비교해 봤더니 상당히 비슷하게 그려지더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단순히 시간 줄여놓으니까 모양만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당연히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이 10분의 1로 시간을 축약한 것 차트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 맨 아래 차트에 있는 실업률을 한번 보시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는 과거 일반적인 경기 침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악화된 속도와 회복되는 속도가 과거 경기 침체에 비교했을 때 약 10배나 빨랐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실업률 가지고 저희들이 경기 침체의 속도를 많이 측정하는데, 일반적인 침체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약 2년 동안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약 6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이 보통 10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딱 2달이 걸렸고요. 하반기면은 5%대 실업률까지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서 약 10배나 경제 데이터의 하락과 반등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경기 속도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나 빠르다면은 주식시장 역시 10배나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주가 하락할 때 하루에 10%씩 폭락했었죠. 그래서 이때는 왜 이렇게 빠르게 하락한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경제 데이터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반등할 때도 빠르게 반등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급반등하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이 달력의 날짜에 갇혀서 살지만, 사실 경제 데이터는 이 달력이란 걸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경제 데이터 기준으로 봐야 되고, 경제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물 경제와 그리고 주식시장이 괴리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온 데이터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 데이터가 예상보다 얼마나 서프라이즈가 나왔느냐를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전문가들의 예상치,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 데이터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실제 경제 데이터가 굉장히 부진하다는 뜻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가 50선을 넘었다라고 하면 경제 데이터가 이제 과열됐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16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 데이터까지 업데이트해 보면 200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했을 때 2~3배 이상 굉장히 괴리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200을 넘었다는 건 어떤 걸 뜻하냐면은 실제 경제 데이터가 이코노미스트,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게 굉장히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데이터가 이렇게까지 높아졌다는 거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실물 경제 데이터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코노미스트의 추정치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당연히 실물 데이터 발표가 모조리 잘못됐을 가능성은 없고요. 당연히 이코노미스트의 추정치가 굉장히 과소하게 계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이코노미스트, 전문가들의 추정치가 실물 경제의 반등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주 보는 게 이제 PE 레이쇼, PER, PER라고 불리는 거죠. 이거하고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이 과열됐습니다, 실물 경제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올라가요 라고 많이 얘기할 때 이 PER라는 데이터, 이 밸류에이션, PER을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와 이 PER라는 데이터는 같이 가고 있다는 점을 한번 착안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간단한 분수 공식을 한번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수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두 개의 결과값이 같으면은 각각의 분자와 각각의 분모는 같다 라고 배웠죠. 그 공식을 한번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와 PER이 퍼가 같다면은 그럼 각각의 분자와 각각의 분모는 같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괴리가 딱 벌어져 있는 게 실물 경제 지표와 주가가 아니라 그럼 뭐가 괴리가 돼 있느냐? 이 분자와 분자끼리 괴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분자와 분모가 괴리되어 있다는 거죠. 분자와 분모는 뭐냐? 실제 주가하고 전문가들의 추정치가 괴리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산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웃긴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언론이나 이런 외신에서 볼 때는 보도를 보면은 주가하고 실물 경제가 굉장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둘이 괴리되어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괴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앞으로 경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발표될 때 서프라이즈가 아까 많이 났던 것처럼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도 서프라이즈 빈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실적 추정을 너무 과소하게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삼성전자나 최근에 발표했던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모두 다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던 것들을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물 경제와 주가가 괴리되어 있느냐? 괴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괴리되어 있는 거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볼 때, 전문가들의 생각과 실물 시장들이 괴리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주가가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 하락폭이 굉장히 클 것이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폭의 하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락했을 때 어떻게 분할 매수해서 우리의 부를 키워갈 것인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쌓을 것인지, 어떤 주식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단기적인 얘기고요. 저희는 장기적으로도 주식시장이 투자의 기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다. 최소한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오늘 하나 좋은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나온 차트는 실업률 차트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경제 데이터 중에서 투자 판단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바로 실업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업률은 경제학에서 보통 후행 데이터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후행 지표라서 좀 늦게 확인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한번 방향을 잡으면은 웬만하면 다시 튀어오르거나 다시 꺾이는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재밌는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실업률이 올라갔다가 보통 내려오는데 5년이나 10년 동안 계속 줄고 내려오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고점 찍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딱 접하시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앞으로 5년이나 10년 정도는 경기 확장기가 계속되겠구나. 그렇다면 5년에서 10년 동안 위험자산, 주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지난 5월 달에 미국 실업률이 꺾여져서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기 확장기가 최소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는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보통 이렇게 경기 확장기가 펼쳐지면은 연평균 주식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약 1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 정도의 기대 수익을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타일 투자 전략과 업종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아마 소프트웨어라든지 2차 전지, 바이오 같은 업종일 텐데요. 이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오늘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들,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세상을 이끄는데, 하나는 기술이란 거고요, 하나는 노동과 자본입니다. 어떨 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이것들이 성장을 이끌 때가 있고, 또 다를 때는 기술이 이끌 때도 있는데요. 그동안 세계화 시대가 1970년대 이후로 펼쳐졌었거든요. 이때는 노동과 자본이 이끌었었습니다. 1970년 이후에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화 시대가 시작됐고요. 반면에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기술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1970년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보죠. 1970년대에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핑퐁 외교를 하고 중국이 개혁 개방을 외치는 거 보면서 이거는 세계화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라는 걸 인문학적으로 깨달았다면은 투자를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은 머스크 라인, 세계 최대의 해운 회사죠. 해운 운송을 하는 업체인데 이 주식을 1970년대에 샀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시면 중국이 개혁 개방을 외쳤던 1978년 이후에 머스크라인이라는 기업의 주가는 약 30년간 200배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세계화라는 거는 글로벌 분업화를 뜻하죠.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 우린 소비할 테니까 중국 너넨 생산해.
생산하는데 그 원자재는 너네가 직접 캐지 말고 저기 브라질이나 호주 가면 굉장히 싸니까 거기서 갖고 와. 이러면은 글로벌하게 굉장히 큰 물동량이 생기겠죠.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세계화가 되면은 물동량이 생길 테니까 머스클라인 이런 데다 투자하면 대박이 나겠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반대로 만약에 2008년쯤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저가 노동력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면 어떤 주식에 투자했으면 될까요? 세계화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은 반대로 기술이 성장을 이끌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기술이 성장을 이끈다면은 대표적으로 빵 기업 중에서도 아마존 이런 기업에 투자했으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약 8년간 30배의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많은 수익이긴 하지만 과거에 머스클라인이 30년간 약 200배에 오른 거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향후에도 기술이 경제 발전을 이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많이 올랐지만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바이오 아니면 친환경 기술 혹은 2차 전지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에 투자한다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과 실물시장은 크게 괴리되지 않았다는 내용까지도 생각해 보신다면은 주가 조정 시기를 응용해서 오히려 투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